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퓨처스리그 중계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퓨처스리그 경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의 또 좋은 호흡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KBO 리그는 점점 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참견을 하기 전에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참견입니다. 2주의 참견 주제는 문동주 어깨 부상, 강속구는 가능할까가 이번 주 이슈가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한화 이글스를 대표하는 투수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해야 되는 투수 문동주 선수의 부상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깨입니다. 네. 예,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라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실 뭐 투수랑은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 있어서는 이제 팔꿈치, 어깨 뭐 네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팔꿈치 수술하고 어깨 수술은 좀 이제 다른 의미를 좀 가지게 돼요. 그렇죠. 이제 문동주 선수도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인데 이제 하나 이글스도 정말 뭐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을 안 하고 재활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진단은 수술을 하는 게 좋다. 뭐 이제 그런 뭐 내용이 나왔고 네. 뭐 저도 이제 뭐 기사를 봤지만 네네. 그 뭐 상당히 많이 울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어깨 수술이다 보니까 네네. 이 어깨 수술의 이제 예후가 사실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 네네. 와순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구글링도 해보고 해봤더니 AI한테 물어보기도 했더니 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의 연골 뭐 이렇게 네네. 설명이 돼 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국내 투수 가운데 그 수술한 투수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맞아요. 윤희상 위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프로 3년 차 때 수술을 했으니까 네네. 얼추 문동주 선수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저도 문동주 선수랑 뭐 실력은 비슷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우를 갖고 있었어요. 어깨가 계속 불편했는데 코치와 트레이너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MRI를 찍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 MRI 아무것도 안 네,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아픈데 뭔가 주위에서 다 네네. 던지라고 하고 던져서 그 통증을 이겨내라고 하니까 그 어릴 때는 사실 저도 판단을 못해서 던지다 보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던지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문동주 선수가 준비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저도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의 수술을 이제 첫 번째 수술할 때 그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수술했을 때 당시에는 확률이 3%였어요. 확률이 3%, 성공 확률을 네. 말씀하세요. 성공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구속과 구위와 그리고 회복을 해서 계속 던질 수 있는 정말 투수다운, 그러니까 투수의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3%. 3%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스피드를 예. 보통 찾을 때를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확률이 3%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수술했을 때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좀 좋아졌고, 네. 뭐 실제로 이제 뭐 문동주 선수랑 이제 가장 또 가깝게 있는 이제 유현진 선수가 했죠, 맞아요. 네, 네. 이제 그 또 수술을 했을 때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드디어 그냥 이제 유현진 선수도 이제는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않다. 훨씬 더 많이 했었고, 네. 근데 뭐 정말 다시 이제 복귀를 또 화려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떤 구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유현진 선수도 그 이제 문동주 선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해줬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렇죠. 수술 끝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수술이 아니라 재활이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재활 과정 아마 윤희상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 어깨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제가 소녀 어깨로 유명을 한데 그 소녀 어깨가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강한 저는 아주 어깨였었죠. 강견의 네. 외야수였지만 네. 그게 결국에는 조금씩 아프고 이 통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내가 이거를 멈춰야 되는 통증인지 계속 해도 되는 통증인지 던져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어렵죠. 특히나 저는 야수 같은 경우에 특히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 몇 개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좀 참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캐치볼을 못할 정도의 어떤 어깨가 됐고 하지만 치는 데는 또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수술이라는 어떤 생각을 잘 못했고 뭐 지금도 20년 동안 사실 오른쪽으로는 못 자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래요? 뭐 지금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혹시 진짜요? 자면 이제 뭐 그 다음날 팔을 못 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너무너무 예민한 부위고 그걸 이제 그 재활에서 재활 과정 속에서 문동주 선수가 이게 내가 이겨내야 되는 통증인지 멈춰야 되는 통증인지 이게 이제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확실히 가질 거예요, 문동주 맞아요. 선수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당시에 어깨 수술을 했을 때 몇몇 기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공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성공 확률이 꽤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던질 수 있는 감각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팠던 그런 팔의 궤적과 길을 분명히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안 아픈 수 있게 던지는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류현진은 그렇다. 류현진이라면. 류현진은 그럴 네. 것이다. 류현진이라면 저는 그렇게 류현진이라면. 이야기를 했었고 문동주 선수는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정말 투구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확실히 본인 거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겁이 나요. 네, 저는 정말 젊은 연관 투수들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쪽에서 문동주 선수가 던지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본인께 확실하게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또 릴리스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는 제가 하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22년부터 통증을 계속 앓고 왔는데 과연 주사 치료를 했는가가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저도 이제 선수 말년에는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치료를 했어요. 뭐 스테로이드, 히로안 뭐 이런 주사를 맞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문동주 선수가 22년부터 통증이 왔는데 한 번도 주사 치료를 안 했을까? 이거는 물음표예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미국 MLB 사례도 그렇고 특정 팀들은 만 25세 이전의 선수들은 통증이 와도 절대 주사 치료를 안 해요. 그 독과 같은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 리커버리, 재활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 쪽에서 문동주 선수가 만약에 주사 치료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지금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문동주 선수에서 좀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동주 선수가 아주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네. 그 운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번 시즌 뭐 시즌 아웃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투수 생활의 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까지도 아마 포함된 눈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류현진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뭐 잠깐 자고 일어나면 수술 끝나 있을 것이다. 대신 재활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활의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활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용 진단을 보면 정말 깔끔해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완치가 병원 진단서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일반인의 네, 얘기겠죠, 그렇게 그건.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6개월 기간 안에 모든 기능을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갖는 데는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야구 선수니까 그렇죠. 이제 던져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저는 사실은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꽤 오래 네. 걸렸네요.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통증이 계속 발생을 해요. 재활하는 과정이. 네. 그래서 던질만 해서 어느 정도 100%까지 올라서 뭐 예를 들어 제 최고 구속이 뭐 150kg다. 그럼 150kg까지 올라서 이제 정상적으로 됐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아파요. 그래요. 네, 이게 한 3-4차례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거 이게 견디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거.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문동주 선수 하면 역시 강속구잖아요. 수술 이후에 재활 긴 시간 거친 이후에 다시 강속구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다시 한번 160kg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정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뭐 제가 SNS 보면서 원태인 선수가 또 타팀이지만 문동주 선수의 재활 기간이랑 뭐 전지훈련을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데 그러니까 정말 응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굳건한 의지로 잘 견디고 이겨내서 네, 저는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윤희상 같은 수술을 해봤던 윤희상 선배가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역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문동주 선수한테. 뭐 됩니다.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확률은 너무너무 낮았는데 그 확률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문동주 선수가 또 이제 뭐 1년여간의 뭐 어떤 재활 뭐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또 어떤 그 좋은 어떤 예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될까 안 될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무조건 당연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멈춰야 하는 문동주 선수의 상황이 참 사실 안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또 치열하게 또 마운드를 지켜왔던 선수인 만큼 이 시간도 잘 견뎌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시 우뚝 서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오래 더 강한 공을 던지길 야참도 또 두 분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참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팀당 지금 35경기 정도 좀 넘어선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가을 웃으면서 맞이하려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또 바꿀 거는 지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을 야구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혼전 속에서 과연 어떤 팀들이 발판을 만들어낼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 2위 팀 KT와 LG는 저희가 뭐 참견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LG가 물론 이제 주말에 하나에게 이제 잡히면서 격차가 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팀은 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LG 트윈스의 어떤 강점은 뭐 시즌 전부터 네네. 그럼 투수의 어떤 뭐 S급, 뭐 타자 뭐 S급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탄탄하고 이게 두터운 어떤 뎁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지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문보경 선수가 이제 WBC 때부터 해서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수비를 못 나갔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천성호 선수가 또 나오면서 네네네. 정말 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사실 그 뭐 농담이지만 그 영경혁 감독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천성호 아니었으면 우리 한 7등 하고 있을 거야. 진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네네. 거기에 뭐 송찬희 선수도 또 그렇죠. 좋은 활약.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뭐 투수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유영찬 선수가 빠지고 몇 경기 이제 연패를 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좀 어느 정도 또 재정비가 맞습니다.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힘이 분명하게 있는 이제 LG인 것 같고 KT는 뭐 모든 어떤 감독들이 야구장 다니면서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의 어떤 전력이 어떤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어떤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말 알차게 FA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다 이제 저는 놀라웠던 거는 이제 뭐 최원준, 김현수에도 이제 한승택 선수까지 데려왔는데 한승택 선수가 마스크를 쓰면서 장성우 선수가 좀 더 타격에 집중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두 팀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결국에 이제 삼성도 사실은 이제 그 연승을 또 지금 탈면서 좀 맞습니다. 붙고 있는데 네. 이제 삼성은 이제 연승 연패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이 중위권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3위 삼성과 4위 SSG가 약간 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위권으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중위권 혼전으로 갈 것이냐 그 어떤 갈림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두 팀 얘기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삼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삼성도 사실은 그 선발 마운드가 강점인 팀이었습니다만은 시즌 초에는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마운드가 좀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시즌 초의 시작 자체가 원태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4선발, 5선발을 양참석 그리고 자승현 선수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5명의 선발이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5월 들어서 장찬희 선수가 복귀를 맞아요. 했, 그러니까 네. 복귀보다 그러니까 장찬희 선수가 정말 잘 나타났죠. 나타난 거죠. 네. 맞습니다.
장차희 선수가 정말 안정된 제구를 가지고 좀 편안한 피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은 워낙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불펜 투수 그리고 타자들이 후라도 선수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후라도 선수는 정말 잘 던지는데 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오라클린 선수가 2승을 가져갔는데 후라도 선수만 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삼성은 이제 선발진은 확실하게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다시 좋아진 모습은 부상 선수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다시 또 다시 또 좀 올라가고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구자욱 김성윤 선수 돌아왔고 이재원 선수도 이제 복귀 예정이고 다만 김영우 선수가 다시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우 선수도 거의 뭐 이제 복귀까지 이제 그렇죠. 왔다가 결국에 또 퓨처스리그에서 다시 한번 또 좀 재발을 하면서 좀 살짝 이제 다른 부위라고 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실 그렇지만 어떤 그 스태티지 기준으로 팀 타격 WAR이 지금 삼성은 1위입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도 아, 불구하고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그런 타격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투수 쪽의 뎁스보다는 그러니까 타자 쪽의 뎁스만큼은 뭐 어느 팀과 견주어도 그러니까 뒤지지 않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은 그 유지혁 선수 사실 지금 거의 이거 거의 MVP급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일요일 경기에서도 또 개인 첫 이제 말롱런도 때려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약들. 그리고 이제 전병우 선수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김영우 선수의 맞아요, 어떤 맞아요. 영우 선수의 그 빈자리를 뭐 완전히 뭐 잘 메우고 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결국에는 이제 선발이 좀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연승을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 시즌 전 전문가들 평가는 삼성도 삼성을 우승 후보로 꼽은 팀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저력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연승하고 7연패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요일 날 이기면서 또 7연승을 했단 말이죠.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투수 쪽이 좀 안정이 안 됐었잖아요. 안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타선은 계속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어떤 정말 약간 전염병처럼 맞습니다. 분위기를 타버리니까 한 번 분위기를 타면 약간 연패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타선은 좋은 건 확실한데 결국엔 투수력이 버텨주면서 올라가야 이제 상위권에서 좀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뭐 마운드의 힘에 달려 맞아요. 있다고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고명재 선수가 참 시즌 초반에 좋았었는데 부상으로 좀 이탈이 돼 있는 상태고 복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희선 선수가 복귀한다는 거, 군 전역을 하죠. 예,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인산 선수도 사실 뭐 군 입대하기 전에도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뭐 그 연습 타격하는 때 보면은 그때 힘이 당시에 장사잖아요. 그 이진영 타격 코치가 또 있을 때인데 제가 이런 타자를 왜 안 쓰냐고 제가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경기 때 보면은 그 타이밍이 됐다가 또 약간 그 중간 타이밍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빠른 공도 늦고 변화구는 안 잡히고 이런 타이밍이 또 계속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변화를 줘서 상무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면 와서 완전 다른 타자가 될 겁니다. 완전 성장해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근데 어떤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그냥 뭐 마음이 좀 편했어요. 고레벨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그랬다면은 아마 오면 다시 또 도전할 수도 어떤 있다. 비슷한 그런 저철을 좀 밟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랜더스의 마운드가 특히 외국인 선수가 좀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매니지에너 선수가 지난 금요일 날 그래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제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랜더스는 14경기 동안 6이닝 이상 소화한 선발 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발진에 완벽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다케다가 4선발로 시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못 잡아주고 그러니까 5선발도 사실 김민준 신예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가 최민희 선수가 꽤 잘해주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쪽에서는 결국은 1, 2, 3선발, 4선발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간 적이 아직은 시즌 초부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선발진의 이제 고민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과 지금 SS 랜더스 두 팀이 이제 3, 4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으로 붙느냐, 중위권으로 싸움에 들어가느냐 그 싸움인데 그 이제 포지션에 와 있는데 과연 이 두 팀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과 랜더스 고민거리 잘 해결하고 상위권 도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위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한 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위 롯데자이언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최근 10경기 6승 4패 기록을 했습니다. 순위는 좀 처져 있지만은 최근 성적은 10경기에서 6승 4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 고민거리 이렇게 나눠봤을 때 상승 동력은 김진욱, 나균환, 박세웅 국내 선발진, 고민거리는 해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국내 선발진 너무 좋죠, 롯데? 보통 이제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국내 선발진이 어디가 제일 좋아 했을 때는 사실 KT를 아마 많이들 볼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면은 롯데 국내 선발진이 지금 10개 구단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특히나 지금 올 시즌 김진욱 선수와 나균환 선수는 국내 선발진 거의 뭐 탑이에요. 네. 그런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발진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팀이 사실은 성적을 못 낸다? 이런 팀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드문 일이죠. 네, 정말 맞습니다. 극히 드물고 네. 사실 시즌 초에는 정말 점수 내기 좀 힘들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 두 선수가 이제 또 돌아왔고, 네, 고승민 선수와 이제 나승엽 선수가 나승엽 또 선수 들어왔죠. 돌아오자마자 또 다행히 정말 제 입장에서 다행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다행히 좋은 활약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타선의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이언츠도 분명히 어떤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등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다. 그렇죠. 네. 예. 김진욱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김진욱 선수 윤희상 위원이 보기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아졌고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기록적인 내용만 보면 이 포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도 2, 3kg 늘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팀 선수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자타자들은 바깥쪽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와 궤적 자체가 원체 힘있게 들어오는 코스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니까 방망이가 안 닿는 부분도 있고, 릴리스 포인트가 제가 찾아보면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많은 어떤 변화는 아니죠. 네. 근데 감각적으로 공을 이렇게 보내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공을 눌러서 이겨내는 부분들이 확실히 공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성빈 포수도 들어오는 힘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심에 구사율도 올려줬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포심이 좋아지다 보니까 구사율도 40%대에서 50%대로 올려줬고, 타자 입장에서는 그 포심을 대처해야 되니까 슬라이더나 커브, 체인지업의 대처도 조금씩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포심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는 김진욱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건 탁월했거든요. 강릉고등학교 때 네. 그런 에이스 역할을 맞아요. 했었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공 하나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까지도 더욱더 좀 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고민거리를 얘기를 할 때 해결사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상무를 가는 선수들이 네. 정말 타격이 어떤 기록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런 기록을 내지 싶은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어떤 긍정적인 요 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팀들은 팬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예. 좋아하시는데 의산이 터지는구나. 그 뭐 한동희 선수, 이재원 선수 정말 상무에서는 사실 전희산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들을 거의 뭐 퓨처스 씹어 먹었죠. 그리고 사실 한동희 선수는 뭐 퓨처스리그 상무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뭐 계속해서 어떤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맞습니다. 없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그 한동희 선수의 어떤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실제로 이제 지난 겨울에 어디 이제 결혼식장에서 보고 나서 뭐 동희 잘 준비했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그 선수들이 얘기하는 중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빠른 공 타이밍 속에서 변화구를 이제 대처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중 타이밍이라는 건 이제 보통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내가 어떤 공이든 뭔가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공보다는 조금 늦고 변화구보다는 조금 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공이든 대처를 하겠다는 거죠. 한동희 선수가 항상 그런 타이밍 속에서 타격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레벨보다 조금 떨어지는 투수들한테는 어떤 공도 그냥 치는 거죠. 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근데 내 레벨 정도야? 또는 내 레벨보다 좀 높아? 이런 투수들을 만나면 빠른 공은 늦고 변화구는 안 잡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떤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동희 선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타이밍을 내가 어떤 고유의 타이밍을 바꾼다는 거는 이게 그냥 뭐 요렇게 쳐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야지 그런다고 될 문제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정말 긴 시간을 가져가야 돼요. 타선을 조금 더 롯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비냐칸타 타율 현재 9위, 평균 득점도 9위입니다. 테이블셋 타진 타율도 살펴보면은 테이블셋 타진 3할 4리로 2위, 중심 타선은 2할 3푼 6리로 9위. 그러나 최근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나승엽 선수와 고승, 나고 요 두 네.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타선도 좀 어떤 반등의 시그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아까 말씀 저희가 드린 것처럼 뭔가 좀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해결사. 물론 뭐 이게 뭐 올해 문제만은 사실은 맞아요.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 해결사가 누군가는 좀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뭐 롯데자이언츠 지금 팬분들이 뭐 투동이라 그러나요? 네. 뭐 윤동희, 한동희 이 두 동희의 어떤 그 기대감도 크고 아직까지는 약간 실망감도 큰 분위기인데 윤동희 선수는 어느 정도 지난해도 또 자신이 어떤 증명을 해낸 부분들도 그럼요. 분명히 있고 예. 아마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희 선수는 제가 아까 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잘 되겠지, 뭐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되겠지, 뭐 자신감 있게 치면 돼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큰 어떤 변화를 내가 뭐 타석에서 어프로치라든지 또는 진짜 타격 메커니즘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큰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타선에 어떤 힘이 좀 돼줘야 되고 맞아요. 뭐 저는 사실 그 롯데 타격을 고민하는 거는 그냥 시즌 끝나고 보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렇다면은 마운드 일단은 많이 단단해졌고 타선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면은 앞으로 롯데의 움직임을 좀 어떤 방향을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네요. 공격력이 좀 빨리 터져줘야 돼요. 조금 더 올라야 왜냐하면 된다. 국내 선수 3인방도 ERA 박세영 선수는 조금 이제 하위권에 있지만 ERA 10위권 안에 김진욱, 나균현 선수가 들어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승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예, 이게 어느 순간 꺾여요. 선발 투수들은 잘 던졌을 때 승이 쌓여서 자신감이 붙는 거랑 잘 던졌는데 승이 안 쌓이는 거랑은 이게 심리적인 이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퀄리티의 피칭을 보여주는 날에는 타자들이 조금은 도와줘서 승리 투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말 지금 잘 던지고 있는 기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을 놨을 때 네. 예, 타선이 불이 붙었을 때 투수까지 같이 좀 이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엇박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롯데는 조금 약간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맞춰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롯데 타선은 책임져 줄 해결사가 등장을 해서 롯데가 중위권으로 도약할지 야참도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위 NC 다이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경기 놓고 본다면은 3승 1무 6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현재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을 보면 불펜의 물량, 고민거리는 외국인 선수 그리고 선발의 부진. 상승 동력에 비해서 고민거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요. 뭐 전 일단은 나일리 선수가 돌아와서 이제 첫 경기를 던졌는데 네. 뭐 기록 자체는 좋지 못했는데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돌아온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이제 아, 문제는 뭐냐면 구창모 선수도 10일 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경기에서 좋지 못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 원투 펀치는 결국 기다려주면은 본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테일러 선수도 기복이 있지만 3선발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4선발이 신민영이 붙어주면 결국은 5선발인데 지금 아시아쿼터 그러니까 NC가 좋은 흐름을 타고 연승 흐름을 갔을 때 계속 연승 흐름이 깨지는 선발 투수가 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NC의 고민은 흐름이 깨지는 모든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도 5선발이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럼 과연 토다 선수를 계속 활용을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새로운 어린 선수들의 기회를 주면서 그 어린 선수가 기회를 딱 찾아준다면 원활하게 또 5명의 선발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문제없는 1, 2 선발과 그리고 3, 4 선발은 어느 정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째 선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불펜으로 버티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선발과 불펜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불펜만 튼튼하다고 사실은 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NC의 불펜 투수들은 사실은 지금 제 느낌에는 좀
과포장된 느낌은 있어요. 아. 그 과포장된 느낌을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와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말 타이트한 정말 U자 상황 때 딱 던져야 될 선수가 부족해요. 그 상황에서 이겨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최근에는 배재한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류진욱 선수 그리고 임지민 선수가 구위가 좋고 그러니까 김영규 선수도 구위가 좋지만 이 선수들이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배재환 플러스 더 확실한 선수 한 명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봤을 때 NC의 불펜 두터운 느낌 그래 정말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잘 믹스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2명이 필요한데 지금 좀 1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NC 다이노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장점과 약점이 확실한 팀이 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경기 5승 5패 기록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현재 7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초반이긴 하지만 순위가 좀 많이 처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등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말 LG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 기록을 하면서 LG를 2승 1패 위닝 시리즈 갔다 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말 또 이제 LG와의 어떤 경기들을 보면은 정말 상하이 타선의 어떤 구분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말 시리즈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도윤 선수, 황영목 선수, 또 허인서 선수도 좋았고, 예. 이런 이제 하이 타선에서 계속해서 해주는데 사실은 시즌 초에 전력의 베스트 멤버의 라인업에 어떤 선수들이에요? 다 빠진 맞습니다. 선수들이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 이글스도 어떤 강백호 선수의 영입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의 성장 특히나 이제 올 시즌은 이제 허인서 선수의 어떤 등장 이런 것들이 타선에서 우리는 이제 점수 낼 수 있는 팀 우리가 점수 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잘해 라는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깔렸어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깔려 있어서 그 힘이라면 진짜 투수 쪽만 좀 정리가 잘 되면 사실 지금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정리가 잘 된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어떤 그 위닝을 갈 수 있는 그런 팀의 어떤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동력도 팀 득점 1위고 고민거리도 팀 실점 1위입니다. 똑같은 얘기, 맞아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운드가 확실히 작년보다 폰세 와이스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확실히 마운드는 지난 시즌보다 약간 좀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실은 야수들이 투수들 눈치를 볼 때는 그래도 팀은 어느 정도 잘 나가요. 근데 투수들이 야수들 눈치를 보는 팀들은 사실 잘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원체 타선이 힘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만 막으면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는 올 시즌에 경기당 투입한 투수 숫자가 5.83이니까 거의 매 경기 불펜 투수가 약 5명이 계속 등판을 하는 많이 거예요. 나갔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투수가 하고 제가 그러니까 개막 라인업을 보면 사실 딱 하나가 기대했던 자리에서 제목을 해주는 선수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자반 3명. 네. 류현진, 왕현청 그리고 불펜의 조동욱. 맞습니다. 나머지 오른손들은 사실 지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선수가 없어요. 네. 조금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윤산업 선수랑 이상규 선수가 요즘 좋단 말이에요. 이닝수가 많아요. 맞습니다. 투구수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멀티이닝 3이닝까지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휴식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일요일 경기에서 박주정 선수가 좋았단 말이에요. 아주 잘했죠. 네. 그러면은 하나도 15일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이 들어오면 5선발 자리를 이제는 어떤 선수 너가 이 자리를 맡아가 아니고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은 좀 시너지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라난데스와 오원 화이트 두 외국인 선수가 복귀한다는 점은 하나로서는 그래도 지금 어렵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타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강백호 선수의 최근 활약을 보면은 강백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이제는 팀에 녹아드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중심이 돼 가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강백호 선수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를 많이 맡겨두고 맡겨주고 너를 믿는다 어떤 믿음감을 좀 많이 주고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지금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타선에서 중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내가 좀 큰 거를 쳐야 될 상황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푸스윙 가져가고 지금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컨택을 가져가면서 이 주자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들여보내야 돼 할 때는 정말 배트도 뭐 이만큼씩 짧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컨택을 또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타점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타선에서 이건 진짜 다 분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무용의 것을 제가 말씀들 드리는 걸 숫자적인 건 말고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진짜 숫자적인 것만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숫자적인 걸로 어떻게 풀 수가 없는 타선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중심 선수가 진짜 뭐 FA 100억짜리 선수가 저 상황에서 배트 짧게 잡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까지도 연결이 좀 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한화 이글스 역시 뭐 여러 악재 속에서도 한화가 해답을 만들어 나갈 바라면서 다음 팀에 대한 참견도 계속해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바로 두산 베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역시도 아주 중위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 5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산이 가을 야구의 안착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상승 동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동력은 역시 아기곰들의 성장입니다. 고민거리는 상반됩니다. 베테랑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인급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2년차 박준순 선수 그리고 최민석 선수 좋죠. 투타에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조언 많이 해줬죠 박준수 선수에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게 그 저희가 이제 야참에서 이제 박준수 선수 그 타격 메커니즘 그 당시 고등학교 때 타격 얘기를 하면서 지금과 좀 부족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박준수 선수 몇 차례 만나서 조언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그 야구계의 어떤 이 쇼폼, 짤로는 제가 뭐 거의 넘버원이니까. 그런 거는 넘버원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뭐 괜찮아요. 그냥 뭐 그걸로 뭐 웃으실 수 있고 재밌을 수 있으면은 뭐 그냥 그걸로 다 뭐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워딩을 쓰면서 프로에선 통할 수 없는 타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신인 선수한테.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박준수 선수의 기술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박준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타석에서의 어프로치예요. 투수와의 어떤 싸우는 방법들 그리고 타석에서의 어떤 심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이 젊은 선수가 어린 선수가 이렇게 타석에서 반응을 할까? 뭐 최근에 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또 1일 경기에서 또 홈런도 쳤는데 그러니까 박준수 선수는 안 좋아도 그냥 저 앞에다 두고 빠른 공에 대해서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타자로서는 좋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박준수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을 잘 보낸다면 아마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박준수는 아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알겠습니다. 22세 이하 야수 WAR 합 살펴봤더니 두산 베어스가 2.09, 한화 이글스가 2위인데 1.89입니다. 투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수가 두산 베어스 2.24, SSG가 0.93. 투타에서 젊은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 두산 베어스인데 최민석 좋던데요 최근에? 최민석 선수 좋던데요? 저는 정말 가장 트렌디한 맞아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트렌디한 선수랑은 어떤 의미예요? 스플릿한 좌우로 공을 봤을 때 짧은 커터, 싱카 그리고 스플리터, 슬라이더까지 그러니까 움직임 있는 변화를 가져가는데 정말 타자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그리고 그 경기 안에서 변화구의 움직임과 속도 조절도 하고 그러니까 경기 운영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민석 선수 보면은 되게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데 엄청 영리한 선수구나라는 게 피칭에 묻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 올 시즌 두산은 이 투수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이트,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트했는데 최민석 선수도
5선발 경쟁 후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국내 선수 중에 거의 지금 탑이라고 맞아요, 생각해도 맞아요. 과언이 맞아요. 아닐 정도로 정말 트렌디한 좋은 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두산에 사실 김태균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불펜 쪽에서는 최근에 최준호 선수가 굉장히 맞아요. 좋은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산이 조금 힘을 받으려면 이제 최준호 선수의 이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또 생각이 되어져요. 젊은 선수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베테랑 선수들이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으로 상위권에 도약하기를 두산 베어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10경기에서 4승 6패 기록하고 있는 계속 약간씩 좀 더 나갈 듯한데 좀 나가지 못하는 모습? 좀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럴까요? 일단은 상승과 고민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동력은 3기맨 3박, 고민거리는 내일 그리고 이유리의 부진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기아는? 저는 이제 네일 선수가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타자들이 뭔가 이제는 네일 선수의 공을 적응했다라고 보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네일 선수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피칭과 지금 마운드 위에서 던지는 어떤 느낌은 분명히 좀 다르게 보여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운드 위에서 그러니까 타자랑 그냥 쉽게 싸우는 투수와 계속 나 혼자 뭔가를 고민해서 좀 계속 힘든 어떤 승부를 가져가는 투수들. 네일 선수가 제가 이제 몇 번 중계를 하는데 계속 그런 승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게 빨리빨리 승부를 못 들어가고 계속 어려운 승부, 그래서 풀카운트 승부 이런 승부들이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이 지금 타자를 승부하는 느낌이 확실히 그 정말 최고의 어떤 KBO 리그 선발 투수였던 네일하고는 조금 모습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토요일 경기 롯데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다시 좀 좋은 투구닝을 보여서 맞아요. 좀 다행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 경기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내일 선수인데 윤희성 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내일 선수? 일단은 선발 투수가 사실은 3년 동안 돌면은 어느 정도 타자의 눈에 익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일 선수의 기본적인 스탯 기록을 보면 박용택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인 기록 자체가 그렇게 확 나빠지지 않았어요. 스위퍼의 피안타율도 좋고 싱커 그리고 체인지업도 움직임이 좋고. 근데 문제는 그 공 하나로 결과가 나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꼬여요. 그게 파울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더 좋은 스위퍼, 더 좋은 싱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공이 사실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움직임이 워낙 좋으니까 빨리빨리 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카트 더 좋은 공, 볼. 더 좋은 공, 볼. 그러니까 계속 투구수가 막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에 있어서는 3년을 던졌어도 움직임은 확실히 예리해요. 예리한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카운트 싸움에서 타자한테 조금 뭔가 압도하지는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뭐 한두 게임의 실마리가 좀 풀린다면, 뭐 긴 이닝을 한번 던져준다면 조금은 자기가 확신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리 선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유리 선수가 물론 이제 뭐 제구력이 완벽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너 이미 다 아는 바고 뭐 그걸 뭐 단숨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4월 17일 날 두산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고 그 이후에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유리 선수? 그러니까 움직임이 커요. 그러니까 박용택 위원이 항상 이게 손이 빠르다고 하는 것처럼 투수들도 순간적으로 임팩트에 힘을 가하기 전까지 정말 힘을 안 쓰고 잘 이동한 다음에 한 번에 딱 써야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투구 밸런스는 매일매일 다르고 공을 100개를 던졌을 때 100개 거의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릴리스의 감각으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감각을 느끼기 전에 몸이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동작이 있는 선수들은 이 감각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흔히들 이렇게 대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임팩트에 힘을 쓰기 전에 움직임이 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먼저 다른 데서 힘을 써버리는 거죠. 뭐 김세현 선수도 그렇고 두산의 이영하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넷 개수가 높은 선수들이 이렇게 대꼬라고 저 개인적으로 대꼬라고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리 선수가 그게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릴리스 포인트를 잘 안 느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움직임 안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은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계속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심리적인 부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파이어볼러 선수들이 구단에서 키워주고 해서 이런데도 심리적인 부담으로 컨트롤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경쟁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조금은 좀 미안한 얘기죠. 안일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기술적인 발전이 좀 요하지 않을까? 우리 KBO를 대표하는 자완 투수들 보면 김광현, 양현종, 류현진 이런 선수, 구창모 선수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임팩트 딱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조금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참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3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들 3박 이 선수들 활약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데 끝나지 않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일 선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일 선수. 데일 선수. 지난주에 사실 아시아 쿼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장성호 위원은 지금 바꾸기 어렵다. 이 구단에서 이 데일 선수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지금 교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팬들은 지금이라도 좀 마운드가 좀 약간 힘든데 네. 투수로 아시아 쿼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시아 쿼터는 한 명 이제 교체잖아요. 네. 한 번 딱 한 번 네. 교체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팀에서 더 이상 우리 팀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을 몸값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하나로 한 사람 3억 정도란 말이에요. 3억 선수가 선발 투수로 한다면 한 5선발 정도 느낌이면 3억을 가지고 5선발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야 그게 쉽지 않고 사실은 팀 사정상 봤을 때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올러와 네일 선수만 돌고 최근에 황동화 선수가 잘 던져주고 네. 있지만 그래도 풀타임 선발을 뛰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양현종 선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빼줘서 그렇죠. 쉬는 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흔들리고 그럼 결국은 기아 입장에서는 외국인 2명만 뭔가 확실한 카드고 나머지 3, 4, 5선발을 못 던져서보다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넣고 또 중간에 김태형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발을 2명 빼고 5명을 돌릴까?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선수가 3억 선수가 와서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지는 물음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유격수라서 네. 더 이슈가 더 많고 다른 포지션이었으면은 네. 저 그나마 드렸을 텐데 이 데일 선수가 하필이면 또 유격수.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루주 좀 빠져 있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을 받고 더 아마 얘기가 좀 많이 그게 나오는 아마 것 같아요. 박민 선수가 또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잘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네. 뭐 김도영, 김선빈, 김호령 그리고 박민, 박상준, 박지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뭐 이런 것들이 큰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남은 시즌 고민거리를 잘 수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팀들 그리고 또 중위권 싸움 중인 팀들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한 팀들 중위권 싸움 하고 있는 팀 가운데 이 팀은 가려고 할 것 같다. 한 팀씩 꼽아본다면 어떤 팀? 지금 윤희상이 형 굉장히 지금 번호 쓰고 있습니다. 예, 한 팀 정도 이 팀 뭐 이 정도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 보강 뭐 돌아올 선수 이런까지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 높다. 어떤 팀 꼽으시겠어요? 윤희상이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네, 조금만 알겠어요. 그럼 아직도 방금 지금 또. 두 팀을 놓고 지금 두 팀? 네. 그래요? 그럼 두 팀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아, 일단 그래도- 박의원부터 아, 해요. 그럼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한 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네. 박의원 어떤 팀 올라간다. 이 팀 올라갈 것 저는 같다. 그 시즌 전에도 사실은 그 기아 타이거즈를 5강에 넣으면서 네네네. 좀 아주 많은 또 기아 팬분들의 원성을 샀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서 될 것도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많은 원성을 샀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네일 선수는 저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올러 선수도 뭐 지금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투 펀치가 그렇게 확실한 어떤 팀 그리고 그래도 지금 마운드가 불안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또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저는 그 중에 한 팀 뭐 굳이 뽑자면 지금 중위권 싸움 하고 있는 네, 팀에서 저는 뭐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뽑겠습니다. 시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정하셨어요? 저는 하나 이글스가 그래도 롯데, 롯데 네. 팬들의 원성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을 하고. 아니 근데 지금 환호가 들립니다. 저한테는. 네, 저한테 환호가 들려요. 알겠습니다. 윤성의 하나 이글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 두 팀이랑 싸운 건 사실 롯데와 하나인데 뭐 롯데는 워낙 선발진이 좋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가 사실은 지금 이 투수의 기록이 과연 시즌 끝날 때까지 이게 이어질까? 설마? 이게 아무리 못 던져도 맞아요. 볼넷 개수랑 이게 본래 지금 180개가 네. 넘지 않나요 지금?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이건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봤을 때 그럼 어느 순간 제자리에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될 투수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의 공격력은 저는 조금은 높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 5위 싸움은 하나가 해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야구는 변수가 매력인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과연 발전을 할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또 두 분과 함께 참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콜업의 참견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군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을 기다리시는 팬분들 많으실 겁니다. 콜업의 참견에서는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퓨처스 리그에서는 삼성의 강민호 선수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황준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5월 8일 NC와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5월 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1타수 볼넷 2개 그리고 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13일에 강민호 선수가 돌아올 거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재현 선수도 1군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죠 강민호 선수. 그럼요. 그 포수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들 그리고 뭐 어떤 최고 이제 베테랑 선수가 또 잡아주는 팀의, 것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들. 사실 강민호 선수가 너무 좀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어쩌면 저는 그거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리플레시하고 뭐 좋은 어떤 전력의 또 보탬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황준서 선수도 지난 5월 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피안타 1개, 볼넷 3개, 삼진 3개 실점 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황준서 역시도 선발 마운드에 좀 힘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준서 선수보다는 일단은 박준영 선수를 이야기. 박준영 선수. 네. 예.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에서 사실 처음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테스트를 거쳐서 육성 선수입니다. 네, 네네. 입단 선수가 단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에서 등록이 되면서 바로 데뷔 첫 선발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준서 선수가 퓨처에서 잘 던진다. 오케이, 이 선수를 5이닝을 던졌으니까 선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래요? 완전 무한 경쟁이 붙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정우주 선수도 선발로 돌렸잖아요. 네. 정우주, 황준서 그리고 박준영 선수 이 세 선수가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둘의 왕앤청, 류현진 1, 2, 3, 4선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5선발은 이건 이제 무조건 무한 경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황준서가 퓨처에서 잘 던졌다고 자리 보장되는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박준영 선수가 이 한 경기만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던지는 구종이 어느 정도는 커맨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안정감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뛰어난 구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경쟁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저는 박유현 잘 알지 저는 않나요? 같이 야구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맞네요. 저는 이제 맞네요. 같이 야구를 했고 그 대학 시절에 네. 9이닝당 탈삼진이 두 자릿수고요. 10개가 두 넘어가고요. 자릿수요? 네, 10개가 넘어가고 9이닝당 볼넷이 좀 놀랐습니다. 9이닝당 볼넷이 1점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와,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데 뭐 또 던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잘 던졌니 하면은 예 완투했습니다. 예 완봉했습니다. 이닝 히터 능력도 있군요. 그만큼 이제 어떤 한 경기를 책임지는 어떤 투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 요즘에 그 테스트 봐서 이렇게 선수들 좀 많이 안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또 하나에서 사실 좋은 선수 데리고 갔죠. 네. 하나 마운드가 약간 좀 엘리트 위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상위픽 선수 위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키워야 되는 선수 위주로. 그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좀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이 육성 선수 데뷔전 승리는 이 선수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첫 KBO 리그 기록입니다, 처음이에요. 이거. 예, 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 이글스 마운드의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좀 약간의 어떤 사바람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그리고 이제 갖게 하는 것 혹시 같습니다. 그 유희상 위원이 살짝 그 또 다음 기회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일요일 경기 끝나고 나서 아주 이례적으로 김경훈 감독이 거의 이렇게 약간 이런 자세로서 너무너무 이게 축하해주고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요? 사실 김경훈 감독이 어떤 그런 리액션 잘 안 하는 감독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정말 약간 팀의 진짜 이제 빛 같은 어떤 그런 활약을 해줬던 거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던지는 영상만 살짝 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대학교 시절의 성적까지는 사실 모르고 던지는 영상 보고 메커니즘 보고 되게 꽤 안정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기록까지 좋았고 네. 맞아요. 보러 와서도 첫 경기 기록도 좋고 네. 앞으로도 좋은 활약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육성 선수로 좀 이게 기회를 어렵게 잡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잘하는 게 훨씬 더 아마 팬 여러분께도 또 주는 의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감동이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맞습니다. 감동이죠. 네. 자, 오늘 아주 열심히 참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서 계속 기침하셔가지고. 네, 목이 계속 잠기는데 사실 뭐 쉬는 날이 없으니까. 아니 그 요즘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너무 흑사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또 해설위원으로서, 또 참견자로서. 그러니까요. 예, 바쁘셔야 그냥 야구 하고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참견하시려면 몸 그럼요. 관리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베테랑에게는 책임감이, 유망주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잘해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두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언급한 선수들 모두 앞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길 야구의 참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리그 경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퓨처스리그 중계 이후에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